네, 이제 소설 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너고요. 아래 코너 하고 또 저 위에 한 코너가 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소개할 책들이 있긴 한데 솔직히 조금만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아무튼 왼쪽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토 메르스 독일 작가죠. 13가 2분의 1 인생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안 읽어봤어요. 발토 메르스의 책은 제가 꿈꾸는 책들의 도시만 읽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예전에 아마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책들의 도시 후속편도 있잖아요. 이게 합본으로 나오고 후속편으로도 발간이 됐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파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판타지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책들의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우혁 작가의 바이포케이션 1, 2, 3권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읽어봤어요. 읽고 나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한 권씩 구매를 했습니다. 또 읽어봐야지, 최근에 읽어봐야지 해놓고 아직 안 읽었고요. 이것도 언젠가 읽어볼 예정입니다. 고타마라는 책도 있는데 청소년 판타지 소설인데 그건 제가 읽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읽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 다 읽고 2번인가 3번 읽고 중고 서적을 팔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았다. 그래서 소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무지성으로 구매했던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입니다. 1권, 2권인데 3권이 지금 없어요. 3권이 아마 브레다의 태양이라는 책인데 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솔직히 다 읽고 아니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와 유방 시바르 타로죠. 조한지 이것도 읽어봐야지 자꾸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읽어봐야지 하면서 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끼워서 샀어요. 중고서적 온라인 알라딘 온라인 우주점이라 해야 되나요? 개개인이 중고서적 파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골라보다가 그 금액을 좀 채우려고 무료 배송 금액을 채우려고 아마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공자 그리고 뭐 맹자 뭐 여기 공자네요. 이건 조광조네요. 최인도 작가의 책은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설 공자와 소설 맹자를 읽어봤고요. 이 책도 아마 공자는 제가 읽어봐서 아마 중복이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읽어봐야 됩니다. 이 책은 다행히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계백의 칼. 2번이나 읽었을 거예요. 아마 2-3번. 그래서 팔까 생각도 했지만 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여기에선 노비 계급의 무휴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이제 백제의 계백의 휘하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계백의 칼. 지금 제가 구도가 살짝 애매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나름 재밌습니다. 계백을 제가 또 한때 좋아했던 애정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계백이 그리고 이탈로 칼비노의 세계의 환상 소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가들의 책을 모아둔 거예요. 그냥 이탈로 칼비노의 책을 산 게 아니라 이 책을 샀는데 2만 원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단편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 읽었기 때문에 생략. 이 책도 안 읽었고요. 조인들이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약간 영적인 내용이고요. 언젠가 읽어볼 건데 제가 솔직히 지금 고민을 좀 하는 게 이제 본가를 떠나면서 책을
조금씩 가져갈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한데 솔직히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방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책이 굉장한 짐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책을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 한 4권 정도는 추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1년에 3-4번 뭐 그 이상 집에 오면은 본가에 오면은 제가 조금씩 몇 권씩 가져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뭘 가져가야 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이건 2권이고요. 상당히 얇죠. 1권에 비해서. 안 읽어봐서 방금 펼쳐봤는데 질의응답식으로 식이 되어 있고 네 그렇네요. 사실이었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내용 같네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 보면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필립 케이릭 저 걸작선의 12번째 책이고요. 산 이유는 그 뭐냐 학교에서 교양 수업 SF 관련 교양 수업을 들을 때 읽어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화 되기도 했고요. 둘 다 책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막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이 책은 두세 번 읽었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제가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았던 상태로 읽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랄까요 핸더스 섬이라는 고립된 섬에 있는 섬으로 이렇게 카메라맨들과 뭐 제작진들이 촬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굉장한 생물들이 있거든요. 표지에도 나와 있는 생물들, 이런 생물들 뒤에도 나와 있거든요. 굉장한 생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원방개미, 핸더스쥐, 성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엄청난 갑각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명체들을 이런 간간히 나오는 사파와 또 그런 긴박한 상황을 보는 재미 플러스 또 뒤에는 엄청난 또 생물이 등장하는데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몰입을 엄청 했었고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후반에 등장하는 생물에 대한 매력도도 처음 읽었을 때에는 비할 수 없는 뭐 아무튼 어쨌건 아이디어 하나는 굉장히 기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헝거게임 3부작입니다.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 모킹제이 이렇게 3권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소개할 건데 후속작도 갖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스노우가 나오는 소설이죠. 헝거게임은 제가 영화화도 4편 다 봤고 플러스 스노우 대통령이 주인공인 영화도 봤습니다. 영화는 정말 잘 봤고요. 헝거게임은 1권을 제가 읽다 말았어요. 캐니스 에버딘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영화를 본 직후에 책을 읽어서 그런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계획 없습니다. 잠깐 끊었는데 왜 이렇게 동영상만 찍으면 재채기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다리 제국 유명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주식과 돈과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 말기 때 대한제국 때 이완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이완용을 뭐 매국노라고 칭하지만
과연 이 안녕이 과연 그런가? 라는 물음표도 던져주고 생각해볼 거리도 던져주고 또 뭔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내용을 뭔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네, 좋아하는 책입니다. 주식에 관심 있다면 또 한국의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 독립운동 시대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다리제국. 그리고 그 유명한 모모. 이거는 에디션인데 무슨 에디션일까요? 이게 모모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책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메이블 이야기. 읽어봐야 됩니다. 자연주의 관련 소설로 알고 있는데 네, 참 읽는다 말만 하고 안 읽었던 책이 너무 많네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코너입니다. 이렇게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책은 솔직히 원래 다른 책꽂이에 꽂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꺼내왔습니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BTS 팬이라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BTS의 노래 중에 매직샵이라는 노래가 이 책을 읽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크릿이나 뭐 끌어당김의 법칙과 연관이 없진 않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그걸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폄하하기에는 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설이고요. 소설 에세이를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뭐 네, 감동도 있고 읽어볼 만합니다. 네. 그 다음은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책이고요. 마이클 크라이튼의 먹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글귀가 적혀 있는데 마이클 크라이튼은 제가 쥐야기 공원을 굉장히 잘 읽었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여기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1권 없습니다. 이것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세계도 제가 기회가 되면 구매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알라딘 중고 서점이나 S24 서점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다른 중고 서점에 가서 작은 중고 서점에 가서 우연히 발견해서 찾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명전은 그냥 한번 출간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작 혹성 탈출입니다. 그 시저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시저가 나오는 그 책과는 별개로 그 전에 뭐랄까요? 그거는 그 얘기랑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간들이 일부 소수의 인간들이 우주선을 타고 어떤 다른 행성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유인원과 인류의 뭐랄까요? 그게 박혀 있어요. 지능이. 그러니까 권력이나 뭐 이렇게 사회화된 게 유인원이고 그리고 뭐 철장에 갇혀서 동물처럼 살고 있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재미도 있고 그리고 끝부분의 반전은 진짜 감탄을 자아냅니다. SF 소설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추천을 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제5도살장 유명하죠. 미음사 버전으로 있는데 저는 이 버전으로 최근에 올해 1월에 구매를 했고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루크 라인하트의 다이스맨.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그냥 정신과 의사예요. 그냥 근데 삶이 너무 무료해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하다가
주사위로 자신의 삶을 정해보자, 자신의 행동을 정해보자 해서 모든 걸 주사위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신이라고도 하고, 이거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산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1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A, 2가 나오면 B, 3이 나오면 C, D가 나오면 전부 다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4가 나오면 전부 다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거기 나온 대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작가의 침략자들이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외계인과 인류와의 만남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이 작가는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더 번역 출간되는 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블로그에 루크 라인하트의 저서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 더 번역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도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줍니다. 아쉬운 건 이 책 뒷부분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예고를 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저자가 작성을 하지 못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었는데. 그리고 7개의 고양이 눈. 안 읽었습니다. 약간 어두운 책으로 알고 있고요. 최재훈 작가가 그렇더라고요. 네, 키르발 남장의 성. 최근에 또 제가 독서 갤러리에서 이 작가의 책을 추천한다는 말을 봐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로봇. 고전이죠. SF 소설의, 로봇 관련 소설의 연작 소설이고요. 책 표지는 굉장히 이렇게 무섭지만 책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 감동도 있다는 거, 좀 가볍게 SF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 클래식 고전을 읽어보고 싶다 하면 추천드립니다. 어렵지 않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작입니다. 엑셀레이션, 테드 창의 숨입니다. 당신 인생 이야기도 저는 솔직히 당신 인생 이야기를 먼저 읽고 이 책을 읽었는데, 당신의 인생의 이야기는 솔직히 실망을 좀 했어요. 뭐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나 소재는 차치하고 이야기 소설에 드라마틱함이 없다는 생각에 솔직히 좀 재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숨은 다릅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읽을 때마다 감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022년 최고의 책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드 창이 또 언제 소설집을 내줄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신작으로 구매를 해서 꼭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괜히 사람들이 테드 창을 응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품도 2권밖에 없는데 굉장한 책입니다. 좋아요. 이거 나왔네요.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한국 게임이 프리퀄이라고 해야 할까요? 캐니스 에버딘이 이제 활약하기 전의 이야기. 네. 스노우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안 읽었습니다. 한국 게임을 읽고 읽을 예정입니다. 영화는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이웃집 슈퍼히어로. 이 책을 가져갈까요, 이번에? 안 읽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소설 중에서는 이번에 이 책을 가져가는 책 몇 권 중에 한 권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책 소개가 다 끝났고요. 마지막은 좀
마지막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제가 읽은 책이 가지고 있는 책들에 비해서 적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뭐 책에 대해 소개를 하고 스스로의 추억도 좀 남기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읽은 책이 많지가 않아서 또 아마 혼자서 살게 되면 아마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또 많이 빌려 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 시청해 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다시 볼 것 같고요 언젠가. 네, 이렇게 종료를 하고 또 뭐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제가 뭐 비문학도 있고 뭐 영상서적도 있고 제가 마음이 동한다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